네, 2024학년도 최상위권 대입 편입으로 준비하자. 네, 강연을 맡은 김영편입 진로진학연구소의 임영욱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편입 요강이 다 발표가 되었는데요. 편입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입을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강연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저희 연구소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 편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수치로 이루어진 입시의 영역입니다. 저희 연구소는요, 메가스터디 교육그룹과 김영편입의 방대한 입시 데이터와 컨설팅 노하우를 접목시킨 국내 유일의 편입학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최신 입시 트렌드 또 편입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신입학과 같이 비교해서 바른 정보 또 방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3학년도 편입학 모집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급 선발이었는데요. 전국에 이제 주요 50개 대학의 편입 인원이 어떻게 증가가 되었고,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최상위권 자연계열인 의학계열의 모집 선발 인원의 추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연고대의 모집 정원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편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학에서 자퇴생들을 메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이니만큼 신입학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학은 신입학의 후행 지표로서 보통 1년에서 2년 후에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학에 대한 흐름을 알게 되면 편입학의 흐름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최상위권의 반수 요인 증가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학 자퇴율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또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편입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좀 다르게 인식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입시 전략으로서 편입학을 활용하기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입시 트렌드로서 반수나 재수 대신에 편입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게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2023학년도 편입학. 네, 제목을 역대급 선발이라고 제가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데요. 제가 오늘 강의할 때 크게는 딱 10가지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50개 대학에서 1만 명이 넘었습니다. 1,708명 편입 모집을 했고요.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첨단산업학과 이슈 있었죠? 그래서 편입 정원 일부를 빼서 첨단산업학과의 신입학 정원을 충원하는 2021학년도가 있었는데요. 2021학년도의 인원이 조금 많이 줄었었죠. 그러면서 서서히 회복되다가 2023학년도에 1,708명, 전년 대비 664명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비율로는 6.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는 12.4%가 증가되었고요. 일반 편입을 기준으로 하면 16.1%. 그래서 2020학년도, 즉 첨단산업학과 이슈가 발생되기 이전보다도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편입 모집 규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슈인데요. 의학계열 편입학이 전년 대비 이제 또 증가를 했는데요. 전체 222명을 선발했습니다. 2년 새 53.1%나 증가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약학과 신입학 그 학부 전환. 그러니까 예전에 피트가 있었는데 피트가 폐지되면서 이제 신입학으로 학부 전환이 되었죠. 거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에 비해서 네, 44명이 증가했고요. 비율로 따지면 24.7%가 증가했습니다. 네, 2년 새 53.1%가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의학과하고 치의학과 비율은 2명 정도 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수의학과와 한의학과 인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수의학과는 44.6%, 또 한의학과는 45.5%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의학계열에서 그 약학과가 6년제 학부 전환 때문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데, 2022학년도 처음으로 이제 약대를 신입학으로 선발을 할 때 배치 참고표에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대하고 치대, 그러니까 의학과와 치의학과와 그다음에 수의학과와 한의학과 사이에 약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의대나 또 지방 수의대나 지방 한의대, 특히 수의대와 한의대 친구들이 대거 수도권 약학과로 많이 이동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학과와 한의학과의 자퇴가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편입 모집 인원이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다시 수의학과와 한의학과를 또 연고대 아니면 자연계열 최상위권에 있는 기타 학과 친구들이 다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공간을 다시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이 채우게 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음인데요. 세 번째 이슈, 연고대 편입 73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최다 모집을 갱신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전년도에 비해서 170명이 증가했고요. 비율로 따지면은 네, 30%가 늘어났습니다. 2021학년도, 즉 2년 전에 비해서 전체 모집 규모는 65.5%가 증가를 했고요. 일반 편입만 보게 되면 96%가 증가를 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의학계열 쪽에 약대 이슈로 인해서 의학계열이 또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 밑에 연고대 부분들도 역시나 선발 인원이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50개 대학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아마 내년이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선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주제고요. 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재학생들이 자퇴를 했을 때 그 인원을 채우는, 그래서 편입학은 신입학의 후행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입학에서 최상위권의 반수 요인이 증가되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 자퇴율도 증가하겠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상위권, 상위권 대학 수능 전형으로 정원의 약 40%를 선발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대입 공정화 방안에 따라서 주요 대학 아니면 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보통 정시를 40% 정도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서영고, 서성한 해서 주요 15개 대학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37.6%에서 40%, 점점 여기에 40%에 맞추어 간다라는 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즉 정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재수나 반수는 졸업생들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현역들이 준비하는 입시 제도고, 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들이나 반수생들이 준비한다라는 인식이 있듯이 정시에서 비율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재수를 아니면 반수를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퇴 요인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집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퇴 요인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약학과 신입학 전환에 따른 최상위권 지원 범위 확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약대가 거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의학과와 또 한의학과가 변동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대에서도 또 수도권 약대로도 움직일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기존에 원래 이렇게 선발하는 인원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한의학과가 인원들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있다가 2022학년도에 드디어 약학과가 선발을 하면서 여기가 규모가 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6,614명 이제 선발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의 공간이 많으면 사실 최상위권은 수능 한두 문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거나 지역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최상위권의 공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많은 친구들, 상위권의 많은 친구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공간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후행 지표로서 자퇴율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요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뭐 기존에 이제 첨단산업학과 있었고요. 또 반도체 계약학과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양대, 그다음에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쪽에 기존에 계약학과도 있었고 또 신설된 계약학과들이 생겼죠. 그래서 채용 보장형 계약학과다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점수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학계열과 약학계열 다음으로 높은 점수대를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공간이 확대되는 만큼 역시나 재수나 반수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검정색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의학 계열의 인원들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다가 약학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근데 이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은 최상위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보통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이제 의대 정시 합격자의 80%가 재수생이다. 그만큼 이제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채우기 위해서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많이 준비를 하고 그 친구들이 합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편입, 모집 인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이제 수능 문이과 그 선발, 그 통합 선발,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그래서 문과 침공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고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전전년도죠. 이제 문이과 통합을 첫 해했을 때, 문과 침공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좀 보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2023학년도는 더 그 급간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국어의 변별력은 좀 더 줄어들었고 수학이 많이 벌어지면서 문과 침공이 더 거세질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언론에 헤드라인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54%가 교차를 고려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과 52%가 교차 지원을 하겠다. 자, 더 커진 수학 영향력, 선택 과목 유불리를 다져서 지원을 해야 된다. 결국 수학의 변별력이 더 커졌다. 재수생한테 밀렸다. 수능 400점 이상 고3 비중 작년보다 줄었다. 그러니까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강세가 되고 문과 침공이 일어나고, 자, 문과 침공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문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던 친구들이 대학 라인이 좀 떨어지거나 불합격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좀 더 불만족한 대학을 가서 재수나 반수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문과침공으로 합격한 친구들도 어떤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이 재수나 반수를 고려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수능 문이과 통합 선발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자퇴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또 말씀드리는 의학계열과 인서울권 자퇴율에서 의학계열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중도 탈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인데요. 이 2022학년도의 기준은 2021년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는 약학과의 신입학 선발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거는 올해 나오게 될 것인데요. 그 약학과의 이슈가 아직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중도 탈락 비율이 네, 증가하고 있죠.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 전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20학년도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학 알림이에서 자료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2021년도에 충남대 데이터가 없어서 거기는 빠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의예과는 2.8에서 2.9, 또 치의에는 3.5에서 5.1까지 증가를 했고요. 또 수의예과는 4.2에서 7.7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예과는 4.3에서 5.9%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학과의 그 신입학 선발에 반영이 되었을 때는 이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대학의 또 중도 탈락도 후행 지표로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5.2에서 6.6으로 증가를 했죠. 네, 9.7에서 10.5로 증가를 했고요. 중경외시는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건동홍석이 8.4에서 9.5. 서성안하고 이쪽 최상위권 쪽에서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실 거고요. 요게 다음 해가 되면 또 밑으로 다시 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신입학 흐름을 통해서 편입학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반수나 재수 대신 편입, 입시 트렌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처럼 이렇게 입시 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편입학의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째 이슈, 편입의 서열 파괴, 경쟁자와 출발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기명 편입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편입의 가장 큰 회원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모의고사도 있고, 또 뭐 다양한 종합반부터 캠퍼스가 다양하게 있고, 인터넷 강의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전년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편입 합격자가 7,181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학계열 27명하고 미술계열 240명, 그리고 전적대 미기재를 한 친구들을 뺀 6,914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전체 합격자의 전적대가 인서울권인 친구는 11.2%, 수도권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친구는 18.8%였습니다. 근데 지방대 출신이 34, 그다음에 전문대학이 20.2%였고요. 학점은행제가 13.6%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보는데요. 전체 합격자 말고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이 있는 인서울권에 해당되는, 수능으로 따지면 3등급 이내가 되겠죠. 인서울권 이내에 합격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전적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인서울권은
인서울 대학을 다니면서 인서울권, 그러니까 더 상위 대학으로 간 거겠죠. 13.3%고요. 수도권 대학이 20.6%, 지방대가 32.4%, 전문대가 17.4%,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가 14.1%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제가 다시 데이터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인서울권 대학을 다시 상위, 그러니까 주요 15개 대학과 주요 15개 대학 이하의 대학, 그러니까 이 대학과 이 대학을 합치면 인서울권이 되겠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이 있을, 왜냐하면 수능으로 인서울권을 가는 거는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뭐 1등급을 받은 친구들도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나 반수를 할 것이고 2등급의 친구들은 1등급으로 갈 것이고, 어쨌든 재수나 반수는 상위권 경쟁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편입학은 보통 그런 친구들은 재수나 반수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보통 3.5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편입을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지방대와 전문대와 학점은행제 출신들의 그 비율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67.8%, 여기가 67.8%가 지방대와 전문대와 학점은행제 출신이고요. 인서울권은, 네, 인서울권 여기죠. 인서울권은 63.9%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전문대를 다니거나 아니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인서울권으로 많이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15개 대학이죠. 그러니까 뭐 서영고, 서성한, 중경, 외시, 건동, 홍숙이라고 하는 주요 15개 대학의 49.9%, 즉 약 50% 정도가 지방대와 전문대와 학점은행제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인서울권을 주요 15개 대학과 그 이하의 중하위권 대학으로 나누었는데, 중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무려 75.8%가 네, 지방대와 전문대와 학점은행제 출신입니다. 즉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국민대나 숭실대나 뭐 세종대나 광운대나 이런 대학들이 있죠. 이런 쪽에 합격되는 친구들이 75.8%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준비 과목이 굉장히 또 단순하죠.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 또 수학, 그리고 영어, 탐구는 보통 두 과목, 뭐 필요에 따른 선택 과목인 한국사도 있다 보니 적게는 5과목, 많게는 6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으로 준비를 하죠. 대다수가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우리가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하는 대학이 있고요. 공인영어, 또 논술, 또 전공 기초를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보는 대다수의 인서울권 대학들은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보고 있고요. 연세대나 고려대, 그리고 중앙대와 중앙대 일부 학과와 이화여대 일부 학과가 이제 전공 기초를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보는 대학이 전체 모집 정원의 인서울권에서 82% 정도가 되는데요. 정확한 집계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데 80%가 훨씬 넘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경쟁자가 3.5등급 미만의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출발선도 비교적 비슷한데, 준비하는 과목도 한 과목에서 두 과목이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용이한 것이죠. 그러면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다시 파트로 나누게 되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파트로 나눠지고요. 또 수학도 4가지 파트, 많게는 5가지 파트인데, 그 중에서 독해와 논리 파트가 또 영어에서는 71.2%를 차지하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다변수가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과목도 두 과목으로 축약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파트도 또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 입시 제도가 바로 편입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편입학은 뭐 다양한 그 장점들 또 신입학과 비교해서 다양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준비생들이 수능은 50만 명 이상인데 편입은 뭐 15,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자는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3.5등급 미만의 친구들이 경쟁을 하죠. 물론 뭐 연고대나 의학 계열처럼 전략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우수한 친구들이 또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입시 제도도 편입학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보편적인 인서울권에 대한 편입에 대한 얘기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네, 수능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등급을 다 포함한 내용이죠. 네, 준비하는 과목은 보통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 두 과목 정도를 준비를 하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 6과목, 뭐 적게는 5과목에서 많게는 6과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횟수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11월 둘째 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1년에 딱 한 번 시험을 보죠. 그래서 그 시험으로 가군, 나군, 다군 3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시험, 먼저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대학들로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반면에 편입학은 선지원 후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생각하는 대학들을 지원을 하고 그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일자가 겹치지 않거나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편입학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 뭐 8에서 10회, 많게는 뭐 15회 이상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학교에서 시험을 좀 잘 못 봤다 하면 다른 학교를 가서 시험을 잘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의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 편입학에 비해, 신입학에 비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입학이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장점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원래 크잖아요. 근데 편입학은 대학교에서 대학교 3학년으로 가는 입시 제도잖아요. 신입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편입학은 3학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크게 3가지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상위권 대입도 인서울권 대입 부분 여러분들 편입학 주목해 주십시오. 편입학 주목해 주시고 또 정보 잘 분석하셔가지고 편입학으로 진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캠퍼스에 가시면 얼마든지 상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김영편입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얼마든지 저희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